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미스터리 39번째 잠이 들면 미래가 보인다. 예지몽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글을 쓸 때는 2월 중순 정도였고 지금은 7월 중순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약간 이미 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39번째, 꿈을 통해 미래를 엿볼 수 있다. 1. 예지몽은 존재하는가? 벌써 25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지만 꽤나 흥미진진하게 보았던 기억이 나는 것이 바로 데스티네이션이었습니다. 주인공 알렉스는 고등학생으로 불어반 친구들과 함께 프랑스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는데 탑승을 한 상태에서 출발하려다가 깜빡 잠이 든 상태에서 자신들이 타고 있는 비행기가 폭발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깨어난 알렉스는 비행기에서 내려야 한다라고 난동을 부리게 되었고 결국 일행들과 비행기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폭발을 하여서 알렉스와 일행들의 목숨을 건지게 되죠. 하지만 일행들이 어이없는 사고로 다시 한 명씩 죽기 시작하면서 일어날 운명, 즉 죽었어야 하는 운명은 어떻게든지 일어나게 된다라는 법칙을 깨닫고 이 운명과 맞서게 되는 것이 바로 영화의 줄거리였습니다. 워낙 이슈가 되었던 영화인 덕분에 시리즈로 이후 5편까지 개봉이 되었는데 올해 6편이 개봉될 예정이다라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호러물임에도 어떤 악당이나 빌런, 괴물 등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이하면서도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포함한 모두가 결국은 죽음을 맞는다 라는 것도 굉장히 참신했죠. 1편에서 살아남은 주인공도 2편에서는 죽는 것을 보면서 말 그대로 일어날 운명은 일어나고 인간은 운명을 피할 수 없구나 하는 허무함마저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꿈을 통해 미래를 엿보았다라는 점입니다. 다만 바꿀 수 없는 미래라면 내가 안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미래를 알고 대비할 수만 있다면 이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하다못해 다음 주 로또 번호만이라도 알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예지몽이란 말 그대로 미리 아는 꿈, 즉 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예지몽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2세기 후반 그리스의 꿈 해석가인 아르테미도로스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이렇다 할 성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끔 겪을 수 있는 데자뷰 현상이나 파레이돌리아 현상으로 이해하려는 측면이 크죠. 데자뷰 현상이란 오감, 주로 시각의 경험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어떤 현상이 이미 접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파레이돌리아 현상이란 형태가 없거나 모호한 시각적 자극에서 명확하고 식별할 수 있는 패턴을 추출하려는 심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학적인 접근 외에 실제 예지몽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자신이 꾼 예지몽을 통해 미래를 예언하는 인물들 역시 동서양을 불문하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가 되고 있는 내가 본 미래. 예지몽을 통해 미래를 예언하는 인물이라면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잠자는 예언가 에드가 케이시가 대표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877년에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초감각적인 능력을 깨달았으며 이후 약 14,000여 건의 예언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대표적인 예언은 1929년 주식시장 붕괴와 대공황을 연도까지 정확하게 맞춘 것이지만 또 제2차 세계대전을 오스트리아, 독일, 그리고 일본이 함께 손을 잡고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 또 소련이 몰락할 것이다 라고 한 것도 있고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라고 한 것 등등 꽤 많은 예언을 연도와 일시까지 말해서 맞추었다고 합니다. 물론 빗나간 예언도 많이 있지만 말입니다. 특히 그는 소파에 누워 눈을 감고 배 위에 손을 올린 후에 깊은 잠 또는 명상 상태에 빠져서 자신의 초감각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잠자는 예언가라고 불렸습니다. 또 최근까지 일어난 일을 예언한 브라질의 예언가 주셰리노 노브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미국의 9.11 테러와 2004년 남아시아를 덮쳤던 쓰나미, 수마트라의 지진, 교황의 죽음, 또 태풍 카타리나로 인한 피해 등 많은 예언을 했고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그는 2001년에 일어난 9.11 테러를 예언하고는 1989년 10월 26일 당시의 미국 대통령인 부시에게 경고의 편지를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런 능력은 유전이라고 하는데 그의 외조부 역시 예지몽을 통해서 미래를 보았다고 합니다. 물론 수많은 예언가들이 그러하듯이 그가 남긴 예언이 모두 맞은 것은 아니고 그의 예언과는 다르게 일어나지 않은 것이 더 많았으며 앞으로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예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은 바로 일본의 만화가 타츠키 료일 것입니다. 1954년생인 이 여성 작가는 실제로 자신의 예지몽으로 본 미래의 사건 15가지를 만화로 그려서 1999년 7월 내가 본 미래라는 이름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여기에 1977년 사망한 엘비스 프레슬리의 죽음이나 1995년에 일어난 고베 대지진, 1997년에 사망한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죽음 등을 자신이 어린 시절 예지몽을 통해서 본 것이다 라면서 만화로 실었고 덕분에 사기꾼 소리를 들으며 그대로 묻혀버렸습니다. 그렇죠. 99년 7월에 나온 책에 1977년에 사망한 엘비스 프레슬리, 1995년에 일어났던 고베 대지진, 1997년에 사망한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죽음 등을 내가 봤다라고 하면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하지만 2011년 3월 도호쿠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상황은 반전됩니다. 그녀의 만화책 표지에 대재해는 2011년 3월에 일어난다라는 메모가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0년 발생한 코로나 사태를 예견한 듯한 내용도 밝혀지면서 이것이 엄청난 이슈가 되었고요. 이미 절판이 되었던 책이 10만 엔이 넘는 가격에 팔리면서 가짜 타츠키료까지 나타나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마침내 오랫동안 두문불출하던 타츠키료는 몇 가지 예언을 더 추가해서 직접 복각판 작업에 나서서 2021년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을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올해 2025년 7월 5일 발생하는 진짜 대재앙이 추가가 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근래에 들어서 이 책의 내용이 꽤 많이 여러 컨텐츠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들에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2월 19일인가 썼었던 내용이니까 그때까지는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는 일이었고, 지금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찍는 게 7월 10일이니까 이미 7월 5일 날은 작은 지진, 뭐 작다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도 규모가 5 이상이 됐던 지진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이 타츠키류가 예언했던 것 같은 대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할게요. 인도에 갔을 때 앞으로 일어날 대재해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비유하자면 걸쭉한 수프가 끓는 것처럼 일본 열도의 남쪽 태평양 부근이 펑 하고 솟아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해저 화산인지 폭탄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숙소에 함께 묵었던 여자에게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날짜도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진짜 대재해는 2025년 7월에 일어납니다. 자, 내가 본 미래 완전판 82페이지. 자, 여기에 보면 뭐 딱 7월에 일어난다 라고 못을 박았으니까 뭐 아직 7월이기는 해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이제 이게 7월 5일 오전에 일어난다 라고 뭐 구체적인 얘기까지 있었다 라고도 하더라고요.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자신이 꿈에서 마치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듯 하면서 쓰나미가 발생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일본은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계속해서 이 폭발은 일본과 필리핀 중간쯤의 해저에서 일어나며 해일의 크기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의 3배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의 해일의 평균 높이가 33m 정도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 3배면 100m가 넘는 해일이 태평양 주변 국가로 몰려들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물론 이런 대재해가 지나고 나면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 이 대재해를 준비해서 극복하자라는 것이 주요 메시지였지만 그녀가 예언한 2025년이 되면서부터 사람들은 준비가 아닌 혼란이 거듭되었죠. 그래서 사실 7월 5일이 되기 전에 뭐 뉴스에서도 여러 차례 이 내용을 다루곤 했습니다. 특히 뭐 난카이 대지진이 뭐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일본 기상청에서도 발표를 하면서 더 혼란이 가중되었죠. 어쨌든 그녀가 말한 7월이 이제 7월 5일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자체는 한 20일 정도가 남았죠. 이 대재해가 일어난다면 일본뿐만 아니고 분명 우리나라 남부 해안 지역 역시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꼭 그녀의 예지몽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도 어느 정도는 이 지진이나 해일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정말 그녀의 예언은 7월 안에 이루어지게 될까요? 올 여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